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배당락일인 오늘 코스피는 소폭 내리면서 19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 배당락 영향권에서는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데요. 재정절벽 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맞는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이지만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KT, SK텔레콤 등 고배당주들은 4%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쉽사리 1980을 회복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1978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는 중인데 현재 489포인트로 490선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장 이렇게 지나고 나면 올해 증시는 내일 하루 남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1월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년 1월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지, 2013년 내년 증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0선을 하회해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 덕에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소폭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0.19%의 내림세 보이면서 197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1,32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289억 원, 외국인이 99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90선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3%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4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71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220억 원, 외국인이 191억 원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 상승으로 장출발했던 환율은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말 당국의 종가 관리에 대한 이 개입 경계감과 내고 물량이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환율은 1원 40전 하락하면서 107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75%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1,000원씩 올라 148만 1,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삼민방이 나란히 하락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 보합권, 현대모비스는 2%대의 내림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차가 1.55%의 하락 흐름 보이며 57,1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31%의 내림세 보이며 96,100원에 한국전력이 1%대의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4%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5,950원에 현재가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 서울반도체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3,5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7,860원에, 동서가 2%대의 내림세 보이며 18,000원에 현재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시젠이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78,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M 역시 8%에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SM의 경우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름세가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배당락 여파로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이 오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5%대의 내림세 보이며 35,5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SK텔레콤이 4%대의 하락 흐름, 강원랜드와 S51, 기업은행 역시 2%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기대감에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음원 관련주 주가가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엔이 4%대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KT뮤직 역시 4%대의 내림세 보이며 3,380원에 CJ E&M은 1%대의 상승세가
소리바다가 2.39%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36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 PC 관련 업체들이 경제민주화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연테크가 상한가 나타낸 모습이고요. 딜리 역시 상한가, 백산 OPC 역시 상한가 나타내면서 현재 1,30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68%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8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SK와 CJ가 대한해운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대한해운 주가가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615원 올라 4,7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NHN과 일본 코나미에서 공동 개발 중인 온라인 축구 게임 위닝11 온라인의 채널링 서비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0.66%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한 네오퍼플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6.91%, 7%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588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인 SDN이 나흘째 하한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하한가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250원씩 밀려 1,42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NN산미가 유상증자 소식에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6%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438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CSL솔라가 상장 첫날인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만회한 모습인데요. 2%대의 하락세 보이면서 12,2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78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정도 올라서 489포인트, 490선 저항이 조금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네, 시장 중계석 연결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당락일인 오늘 일단 큰 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는 197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 속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박스권 1975에서 2000이었나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당락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사실 시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대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도 한 200억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의 매도는 좀 줄어들고 있고, 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계속 매도를 보여줬던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도 매수로 좀 전환이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재 지금 업종별로의 그런 흐름을 보면 전기전자 쪽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큰 상태고요.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신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 SDI 쪽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다른 여타의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쪽은 강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뭐 오늘 하락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우려할 정도의 그런 하락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자동차 쪽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쪽에 대해서만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쪽과 통신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여타의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또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 쪽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뭐 전기 전자라든가 그리고 철강 금속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기관은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좀 매도는 계속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 한 1,30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의 그러한 흐름은 지금 연말까지 해서 이 안에서 크게 변동 없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죠.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코스닥 쪽의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쪽에 오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죠. IT 부품주들.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제 이제 신규로 만약에 내내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 전일에 강했던 종목들이 어제 쉬는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엔터 모바일 게임, 그리고 뭐 전자결제, IT 부품주,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오늘 12%도 상승을 하고 있고, BH 8%, S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한 뭐 파트론이라든가 자화전자, 옵트론텍 이러한 종목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또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자막 자체가 제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그때와 사실은 똑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그 나가고 있는 자막 자체가 그때 말씀드린 그 부분과 똑같은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한 흐름을 좀 잘 읽으신다면 상당히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쭉 보신 대로 뭐 엔터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 밸류 부담 축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또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섹터들은 여전히 제가 24일 날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강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 이쪽 섹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전자결제주도 오전보다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가 한 4%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제약이나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일전에 제약주 중에서 말씀드린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지금 현재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나 줄기세포 쪽에 대해서 웰스케어 쪽에서도 계속 코스닥 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속 뭐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차바이오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섹터들,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한 5% 정도,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섹터들은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업종의 차트를 보고 21선이 61선과의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된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가자면 1월 달에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죠. 우리 연말 거래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월 달에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코스닥 쪽의 흐름이 더 좀 양호하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코스닥 쪽에 이러한 뭐 단순한 테마의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대선 이후에 그 관련한 그런 정책 관련한 테마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클라우드 관련한 테마라든가, 복지 관련 테마라든가, 그리고 제4이동 통신이라든가, 여타의 지금 테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코스닥 쪽에 일전에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부품주도 지금 전혀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박스권의 상단 부위, 직전 고점까지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일전에 뭐 이러한 또 휴대폰 케이스 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전혀 지금 추세가 훼손이 안 되고, 그러한 흐름들이 좀 살아있는 이렌텍이나 뭐 인탑스라는 종목이라든가 신양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케이스 관련한 쪽도 좀 살아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가지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그리고 각 뭐 테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섹터가 과연 랠리가 나타날 것이냐, 이러한 섹터를 좀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관심 가지는 섹터는 IT 부품주들과 지금 모바일 게임, 엔터 쪽, 전자결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더 좀 많이 상당히 매매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이제 테마주나 이런 것은 너무 또 비중이나 이런 쪽도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 좀 기반이 되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뭐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은 연내 좀 합의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수는 1975포인트인데 여전히 뭐 주식에 대한 그런 비중은 좀 유지를 하되, 좀 코스피 쪽보다는 1월달 초에는 좀 코스닥 쪽에 이러한 종목들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코스피 쪽은 어제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들 종목은 거의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뭐 음식료에서도 뭐 CJ 제일제당도 말씀드리고, 제약에서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건설에 대한 어제 이제 그러한 업종의 차트를 보시고 그 섹터에 해당이 되는 건설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뭐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요. 이렇게 좀 시작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좀 하기에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1월 달에 이런 코스닥 쪽에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월, 그러니까 내년 초반에는 말씀해 주셨던 중소형주들, 전자결제, IT, 부품, 엔터, 모바일 게임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추천 종목은 무엇인지 모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 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예, 예, 배당락이 있는 날인 만큼 네. 좀 전통적인 고배당주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상 배당락이 한 23포인트에 반하면은 현재 지수가 매우 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배당주들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적은 반면에 좀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의 고배당주들은 예상 배당액만큼 좀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배당락의 지수가 선방하는 모습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이번에 회사들이 좀 배당을 좀 적게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 종목들은 보통 시장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배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폭이 좀 예상만큼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그 SK텔레콤 또한 좀 전통적인 고배당주라서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국내 이동통신 1인 SK텔레콤은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종목인데 최근 통신 3사 영업 정지란 악재에도 오히려 좀 그 3사 영업 정지란 악재가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좀 가점에다가 포화 상태인 시장이기 때문에 좀 뉴스거리에 종목이 좀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좀 별로 드릴 말씀은 잘 없고요. 부수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인 만큼 좀 ELS 투자하시거나 하실 때는 좀 기초자산으로 편입하시는 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 뭐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자면은 매수가가 좀 현재가 수준인 15만 원, 목표가는 전고점 16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이렇게 좀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전략 세워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라교역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예, 국내 2위 원양어선 전문 회사인데요. 본업에 충실한 회사로서 매출의 90%가 이제 원양어업과 수산물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60%고 KB 자산운용에서 한 6%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32%에 현금성 자산만 1,000억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좀 알찬 재무 구조가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좀 지났지만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매출이 1,240억에 영업이익이 한 370억 나왔고요. 4분기 예상 실적도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고 2015년도까지 지금 연평균 매출이 한 8% 성장해 영업이익은 13% 정도 증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좀 신뢰성 있는 추정이라고 보아지고요. 현재 재무구조 상황만으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실적까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 이상 원양어업을 전문으로 해서 좀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고요. 주요 조업지는 중서부 태평양 쪽인데 중서부 태평양에서 참치업은 좀 가점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신라교역은 중서부 태평양 지역에서 선박등 어획량이 가장 높은 회사로 좀 작지만 알찬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20년대 노후 선박 2척을 교체하면서 어획량이 이제 점점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9월에 큰 상승이 있으면서 최근에 좀 잠시 조정 기간에 있는 모습이고요. 11월 달 어획량 확대에 따른 참치값 하락으로 주가가 지금 잠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9월 달에 좀 큰 상승이 있고 현재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때 참치값이 2000년도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참치값 하락 얘기가 좀 나왔는데 좀 큰 의미 두시기보다는 주가가 쉬어가는데 적당한 거리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는 이제 22,000원 선에서 좀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재상승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조금 빠지는 23,000원 매수가로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인 27,000원, 손절가는 심리적 지지선인 2만원으로 잡아드리고 좀 장기 보유하셔도 손색이 없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종목, 신라 교육,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한 후 여야 수뇌부와 본격 협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플랜 B 철회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연방 부채 한도가 12월 31일까지 거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대목 소매 매출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pen딩-펄스에 따르면 11월, 12월 2개월간의 소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3%에서 4% 증가할 것이라던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10월 미국 주택가격이 2010년 5월 이후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S&P 케이스-슐러즈가 발표한 20개 대도시의 10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개 도시 가운데 17개 도시의 집값이 상승했고 특히 라스베거스가 2.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배당 낙일이었는데 0.1%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공화당과의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지만 의회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 혜택 연장과 정부 지출 축소 등을 망라한 정치권의 빅딜은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서 연내 이를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말씀하셨듯이 금일 배당락인데요. 그 과거 12년간 배당락의 시가는 그 8차례 하락을 하였고 4차례 상승을 하여 그 하락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가 대비해서 종가는 5차례 하락하고 7차례 상승하는 등 시가 하락 이후 종가 반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을 볼 수 있습니다. 증시의 중요한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요. 지난주 외국인들이 한국 뮤추얼 펀드 유입 금액으로 약 6억 5천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인데요.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배당 관련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2년에도 그러하였듯이 2013년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의 매매의 척도로 비차익의 추세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비차익은 메이저 시황의 방향에 가장 빠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비차익을 중심으로 미국계 중기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차익은 11월 말 이후에 추세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연속 매수 기준으로는 금일까지 19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금일 비차익 매매가 추세적이라기보다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2, 3일에 걸친 대량 매도 전까지는 추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프로그램 잔고 수준인데요. 매수차익 잔고가 11조 7,600억 수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매도차익 잔고는 5조 7,360억으로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약 6조 이상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사상 최대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순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야만 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락보다는 완만한 조정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완만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좀 눈이 가는 게 코스닥 쪽입니다. 한 1% 정도 오르면서 490선 가까이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2000선 부근에서 이렇게 주춤하는 동안에 코스닥은 470선을 짚고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릴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매도 우위가 된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매매 대상이 업종 대표 우량주 위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영향을 적게 받는 소형주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말 연초 재정절벽 우려와 함께 원화 강세 부담에 따른 수출주를 비롯한 대형주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실적 시즌에 진입한 그 기관들의 타겟으로 개별 종목 매매가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 코스닥 수급 개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인 21일 이후 코스닥에서 기관은 약 1,000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약 43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수익률 관리 차원의 진입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물론 긴 안목으로 보면 불확실성 완화 및 펀더멘탈 개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대형주까지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수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거나 수급 여건이 급변할 경우 대체적인 성격으로 코스닥 및 소형주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대형주 외면할 필요 없지만 소형주,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더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당분간은 완만한 조정이 예상된다 하셨었는데 이제 1월은 통상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2월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내년 1월은 어떨까요? 1월 효과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999년 이후 2000년 들어서 12월 증시는 평균적으로 2% 정도 상승을 나타냈고 1월은 약 1%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승 횟수를 보면 총 13차례 중 12월은 9회, 1월은 8회 정도의 그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때문에 상승을 나타낸 사례가 하락을 나타낸 사례보다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2000년 이후에 외국인들은 2008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1월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적어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있어서는 1월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중국으로의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 또한 우호적인 환경인데요. 지금 중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H지수 등이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절벽 우려는 있지만 정해진 결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그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 순차익 장부 유조에 대한 완만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1월 중순까지는 완만한 프로그램 물량 해소 이후에 외국인 중심의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중국과 미국 G2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불안감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들이 1월 효과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증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증시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2012년 올해 증시도 내일 하루 남게 되는데요. 올해 증시 이렇게 차트를 되돌아보니까 1,800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2,050까지도 올랐었고요. 다시 오늘은 1,9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예상 밴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올 한 해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밴드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국면이긴 한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은 올해처럼 힘들지는 않지 않겠다. 즉 긍정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코스피 밴드의 예상 밴드는 1880에서 2150까지 열어놓는 조금 넓은 밴드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0 정도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밴드 예측을 해봅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평균 지수대는 2050전후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에 위치하는 폭이 상당히 좀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좀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예상 밴드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올해 증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초반에는 또 유럽 재정 위기가 불안 요인이었었고 또 나중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 계속 우려가 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외 이슈들이 계속 지수의 변동폭을 크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 증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올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어떤 재정 위기, 하반기에는 재정 절벽 이슈가 대두가 됐는데요. 상반기에 주가 변동성이 크면서 많은 낙폭을 보였던 유럽 재정 위기 사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자체는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증시 자체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기존의 이슈보다는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불안 요인은 바로 환율 변동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강세이면 수혜주와 피해주만 예상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됐지만 지금은 국내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심지어 1,050원 정도까지 또는 1,070원대에서 고정된다고 할지라도 엔화와 위안화의 변동성에 의해서 국가 경쟁력과 기업들의 실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국가 간 환율 변동성에 의해서 많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원화 수혜주와 피해주 분석도 있었지만 반드시 원달러 강세의 수혜주들이 주가가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을 오로지 추구해가지고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달러 강세라 그래서 수출 기업은 불리하고 내수 기업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자체가 어떻게 국가 간 환율과가 벌어지면서 일본과 또 중국 이런 국가별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연관관계를 국가별로 많이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유로 지역도 그렇고요,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환율 변동성의 폭과 스피드가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가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핵심 팩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금리 정책 심화에 따른 채권 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식시장에 많이 몸을 담고 있지만 주식시장보다 5번이나 더 큰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따라서 채권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잘 예의주시해서 봐야지만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채권시장에서 올해는 2012년도가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대적인 수익률 급등이 하나 있는데 평균 20% 가까운 수익률까지 가져졌던 채권시장이 횡재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로금리 정책의 공고화에 따라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앞으로는 더 커지기 좀 힘들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채권 시장에 종말을 가할 수도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급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내년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도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게 될 텐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고요. 수혜 업종들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정책, 어떤 이슈가 상당히 가셔야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많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월 이후에나 가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침해가지고 정책 관련주들을 따라붙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 시도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글로벌 원자 시장의 급속한 위축도 서서히 물꼬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자체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새 정부가 새로운 이슈와 모멘텀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증세안이라든지
부채한도 협상 간에 따른 줄다리기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내년 3월달을 전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해소가 시장의 해결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보면 지금 미리 선침하는 것보다는 정책 관련주들을 1, 2월달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러한 이슈가 윤곽을 드러나는 시기가 1, 4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한국도 통합 팽창 정책이라든지 증세 여부 이런 것들이 정책 당국자별로 또는 각 정당별로 상당히 밀고 당김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글로벌한 이슈들을 쭉 점검해 보시면 결국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의 시장 대응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2012년도에 경기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바탕 기저 여건을 마련해 놨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결국 2013년에 경기 민감주들의 동향에서 충분히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앞으로 2013년도 상반기에 경기 민감주들에 의해서 수익률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 개인들의 수익률 결과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크게 좌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투자 유망 업종은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전기전자나 화학, 철강, 기계나 건설 그리고 아울러서 통합 팽창 정책의 확대 측면에서 금융업종까지 아울러 보는 경기 민감주 섹터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년에 가장 큰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 변동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3년 환율 정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출주 영향도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네. 똑같은 환율 수혜주라고 해도 환율 10원 단위 변화당 경상이익이 얼마만큼의 수익 변동폭에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기업별로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2월 정도까지 해서 올해에 대한 결산이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2011년도 결산치의 환율 시점에서의 영업이익 그리고 2012년도 결산이 마무리됐을 때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환율 10원당 얼마만큼의 경상이익의 변화가 나타난지를 충분히 일반 투자가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향에서 환율의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주들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보다는 2011년도의 경상이익 환율 대비 경상이익과 올해 기준으로 환율 대비 경상이익에서 훨씬 더 양호한 추세를 보였던 수출주들은 결국은 대외 경쟁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을 아마도 2월 결산이 나오게 돼서 3월 달에 다 발표될 시점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면 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결국 최근에는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누적 순매수 규모로 양이 많이 쌓여있는 업종에 포지션되어 있는 종목들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기라든지 최근에 빠지고는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그러한 세 종목 중심에서 수출주이긴 하지만 아마도 환율 대비해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 윤곽이 나타날 것 같고요. 또 화학업종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아마도 그러한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나머지 아까 얘기 드렸던 철강이나 기계 건설 금융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대차 대표를 뒤집어가면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대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년 투자 전략과 유망 업종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오늘장 배당락입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감 컸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시점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증시 기대감이 현재 시점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거래소 시장이 0.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소 1%대 낙폭을 예상했던 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현재 시점 코스닥 시장 1.4%대
대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래소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시장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를 전환되면서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나 투신권은 거래소에서 파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부분 대형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익률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삼으로 인해 갖고 수익률 관리를 하려고 하는 투신권의 매매 패턴을 엿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역시나 포트 2013년도 유망업종 중심으로 해서 재차적으로 포트를 변경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 그리고 연초 계속적으로 증시에 있어서 그동안 강했던 업종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와 그리고 주가는 더욱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라든가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낙폭과대 업종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2013년도 유망하냐 유망하지 않냐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지금 시점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유망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역시나 2013년도 유망업종 중에 하나인 역시나 물류 운송과 관련된 부분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현재 시점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홈쇼핑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 계속적으로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우리 생활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을 삶에 있어서 배송을 하는 이 택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13년도 유망업종 중에 하나인 택배업체 그중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부각되는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다른 유통 관련된 업종군들 4분기 들어서 상당히 상승폭이 좋게 나왔습니다. 백화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반대 움직임 보였다라는 거 이제는 곧 전체적으로 유통업종 내 중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완전히 다진 것이 아니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 10만 3,5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만 5천원대까지는 내려간 적이 있겠지만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아래에서는 약간 싸다라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이 가격대에서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는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지금 시점이라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매수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12월달 11월 말에 나타났던 가격대인 약 11만 5천원대까지 목표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소한 한 2달 안에는 이 가격대는 회복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2달 후에는 역시나 구정과 관련된 연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택배 업체들에 대한 물동량 증가 기대감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짧으면 좋겠지만 길어도 2달 안에는 말씀드렸던 11만 5천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를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CJ 대한통운 에 대해서 현재 시점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는요? 네, 다시 한번 매수가 현재 시점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를 11만 5천원대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절가 9만 7천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9만 5천원대 형성되었던 단기적인 그러한 박스권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바닥권을 탈피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번쯤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1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 9만 7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그리고 한섬, LGU 플러스, 골프존, 대우증권까지 모두 담겨 있고요. 현금 비중은 30%입니다. 수익률 확인하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수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 정도 수익이고요. 모두투어가 15% 정도, 한국전력이 13%, 한섬이 6% 정도 수익이고요. LGU 플러스도 3.6%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되는 부분은 한국전력인데요. 목표가 도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프존은 아쉽게도 한 2.7% 정도 손실이고요. 대우증권은 현재 0.8% 정도 소폭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골프존과 대우증권 이 종목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마이너스 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드리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중순에 약간은 좀 하락세를 짙었지만은 날씨와 연관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추워짐에 따라 갖고 지금 시점 스크린 골프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성수기에 대한 부담감이 최대 비성수기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날씨 탓에 오히려 호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2013년도 이 증권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만큼 지금 증권업계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대우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들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2013년도 증권업종에 대한 활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홀딩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상향 조정한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시장과는 좀 다른 양상 보였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경기 방어업종군들에 대한 선전이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 요금 인상을 비롯한 개별 종목의 호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물론 3거래일 전에 약간은 좀 큰 폭의 하락세 나왔지만은 오히려 더 지금 시점이라도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수 찬스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만약에 이미 매수를 하셔갖고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약 3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요금 인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내년도 전기 요금을 비롯한 관련된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약간은 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정부 측의 약간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31,500원대까지 내년도 초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종목 말씀드리면은 모드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드투어 현재 시점 수익률이 한 15% 가까이 나 있는데 왜 계속적으로 홀딩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소비 관련된 섹터 중심으로 약간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모두 투어를 비롯한 여행 업종까지도 현재 시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LG U+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장 KT라든가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도 5% 급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영업정지와 관련된 부분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LT 가입자 증가했다는 기대감 작용한다라는 거 충분히 홀딩 가점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정된 내용이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종목이 한 종목이 오늘의 관심 종목 편입되겠죠. CJ 대한통운 10%입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일단 모두 보유고요. 한국전력은 기존 3만 원에서 31,5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한섬과 LG 플러스 그대로 보유고요. 골프존 그리고 대우증권 CJ 대한통운 역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CJ 대한통운은 오늘의 새로운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장 파워업에서 화요일, 목요일 함께하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께서 강연회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날짜는 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역삼역 GS타워 25층 강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013년 상반기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